안녕하세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지식 콘텐츠 에듀팜의 진행을 맡은 최민지입니다. 오늘은 땅과 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실 국립농업박물관의 최보윤 학예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보윤 학예사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전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땅의 기록, 흙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가 진행 중인데 오늘은 전시와 관련해서 땅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기록되고 표현되었는지 또 땅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실제 기록과 유물을 통해서 재미있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시 제목에 땅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의 땅은 인터넷 지도만 봐도 기록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땅들을 어떻게 좀 표현을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과거부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은 땅을 농사에 활용하면서 농경지의 모습을 다양하게 남겨왔는데요. 현재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국어사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전답이나 경작지와 같은 단어도 모두 조선시대 토지 관련 문서에 등장하던 농경지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또 농경지는 회화 작품으로도 표현되었는데요. 조선시대에 그려진 회화 작품을 살펴보시면 산이나 강과 함께 농경지를 일구고 다루는 농부들의 모습이나 작물이 자라는 모습, 가을 수확기 논밭 모습 등 다양한 모습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농사 짓는 농경지가 그려진 한국화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좀 예시 작품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단포 신사열이 그림을 그리고 칠탄 이광여가 위에 시문을 적은 와유첩이라는 작품인데요. 산 아래로 벼농사를 하고 있는 농경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래 하단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문을 보시면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뽕나무와 삼농사에 관해 묻고 벼농사를 말하고 날이 개일지 비가 올지 헤아리고 따져보고 라는 부분을 보아 이때에도 농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운산춘일이라는 작품은 조선 후기의 서화가 이곡 정충엽이 그린 작품으로 그림 속에서 격자형 논과 함께 구름이 가득한 주변과 산의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격자형 논이 상당히 반듯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땅을 다루는 농경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조선시대 화가인 단원 김홍도가 부채에 그린 수묵화인 산수인물도에서는 농경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정자에 앉아있는 한 인물과 정자 왼편으로 무성하게 자란 벼와 논, 그리고 농경지의 구획이 묘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확실히 농경지로서의 땅들이 회화 작품으로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단원 김웅도의 산수인물도는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이 작품의 디테일을 알아가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풍경이 아닌 농경지로서의 땅이 표현되다 보니 그 속에 당시 농민들의 모습과 농경지의 구조 등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풍경을 그린 회화 작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사실 요즘은 땅의 제도화라는 게 이 소유권의 개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땅의 소유권이 생기고 또 땅의 정보를 나라가 관리하고 또 기록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조선시대에서도 땅을 기록하고 조사하는 양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정말 작은 한 줌의 땅도 세금을 걷는 기반이었어요. 15세기 말 반포된 경국대전에서는 20년마다 전국 단위의 농지 면적을 조사하고 문서로 기록하는 양전의 시행을 법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물론 20년마다 전국 단위로 양전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컸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황폐해진 토지를 다시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양전 사업을 제외하고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서만 실시되었습니다.
토지를 구분하고 기록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누구나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가 소유하는 땅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농부들은 농사를 직접 짓는 자신이 농경지를 소유하여 경작하기를 오랜 시간 바래왔습니다. 그 꿈은 1984년 제헌헌법을 기점으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오늘날 헌법에서도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농민들도 요즘의 저희처럼 이렇게 땅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땅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이렇게 예전부터 존재했다는 게 놀랍기는 하네요. 그렇죠. 1884년 조문이 편찬한 삼정도설이라는 책을 보시면 조선 후기에 토지를 측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조세 징수의 의무로 곤란해진 백성을 보호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크고 작음에 따른 측량 방법을 도면으로 나타내서 농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토지의 수확량과 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3대 요소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량 3조 첩결이라는 자료를 보시면 논밭을 측량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3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토지 측량법, 전답의 등급 구분, 토지 결부수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판과 함께 상세히 기술된 자료입니다. 또한 농지의 모양별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담긴 전용도 절첩본은 22가지의 전답을 도판과 함께 명칭을 정리하고 면적을 구하는 방법 등이 필사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양지구적가라는 노래 가사를 통해 전답의 모양별로 토지를 측량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노래 가사로 쉽게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외우기 힘든 것들을 노래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이렇게 과거부터의 땅의 기록들을 들어봤는데 이제 또 앞으로의 기록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다양한 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켰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지속하기 어려운 집약 농법 등은 땅의 경작 능력을 점차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흙에 대한 관점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현재의 땅과 미래 세대에 전달할 생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확실히 땅에 대한 관점의 변화도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1961년에 발간된 토양보전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때부터 토양보존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1995년 환경농업이라는 책을 보시면 농업 발전의 확대를 위하여 농업생산소비단체 협의회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 지원법이 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60년대부터 꾸준히 땅의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었군요. 네, 흥미로운 점은 60년대 이전에는 화학비료 등을 통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목표를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데 두었다면 이후에는 점차 흙이 가진 생명력을 지키는 토양 보존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땅의 기록들을 하계사님께 들어봤는데요. 땅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와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기록들은 여기 국립농업박물관 전시에서 직접 관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